안녕하세요. 구찬스핀입니다. 오늘 미래 콘텐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홀로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를 국내에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 기존에 이제 VR이나 AR이나 하는 기술이 이미 미래 기술이라고 소개가 많이 됐고, 특히 미디어 방송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투자도 하고 국내에서 굉장히,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국내 소개가 됐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VR하고 AR이 뭐 관련은 있지만 메타버스의 그런 게 중심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사실은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메타버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VR, AR이 이제 소개가 되고, 같이 뭐 메타버스하고 VR, AR이 거의 같은 개념처럼 이제 얘기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그쪽에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그러니까 VR, AR은 조금 옛날부터 너무 얘기가 됐던 식상한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아이템이고 뭔가 미래지향적 이라는, 그러니까 VR하고 AR이 조금 규모가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의 다음 세상, 그러니까 인터넷이 지금 인터넷이 이제 3D화한 세상이라고 굉장히 큰 개념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좀 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를 약간.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개념 안에는 뭐 VR이나 AR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게 이퀄이 되거나 VR, AR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 중에 하나 정도다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결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장황하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고 하는 게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뭔가 미국의 그 페이스북, 심지어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메타 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예로 많이 든, 사례로 많이 든 게 그 중에 하나가 홀로렌즈였습니다. 그래서 홀로렌즈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네임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이제 더 이상 뭐 출시하지 않는다. 이제 그 후속 제품을 홀로렌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사실 큰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홀로렌즈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페이스북이 손을 이제 같이 이제 잡고, 혼자 각자 하기에는 이게 아직 좀 메타버스라는 게 다가오긴, 메타버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VR이나 AR이 당장 뭔가 실적을 내거나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두 회사가 다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뭐 손을 잡아서 이제 하드웨어 쪽 기기는 이제 메타가 기본적으로 이제 VR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을 이미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뭐 강점을 사실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AR보다는 VR 쪽에 특화가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메타에서 개발하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홀로렌즈라고 하는 이제 쪽에서 손을 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실제 진실이 뭐든 간에 어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들은 정확히 알겠죠. 왜 홀로렌즈에 더 이상 이제 출시나 이런 걸 안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의 미래라든지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자체를 이게 뭐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이 저하고도 다르다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홀렌즈 이거 가지고 메타버스 전체를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람 눈에다가 뭘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사람의 현기증을 일으킨다든지 어떻게 눈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성이, 제가 이제 VR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러분, 저는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 VR이. 그 완전히 시야를 막아버리니까. 근데 AR은 그나마 이제 뭐 밖에 거 하고 이걸 어떻게 겹쳐서 그 안에 정보라든지 이런 게 뜨게끔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야를 뭐 약간 불편하게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걸 얼굴에다가 어쨌든 이걸 이렇게 쓰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가볍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어쨌든 기기가 일정 정도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되고, 여기 돌아갈 정도의 그런 기기는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작게 만들고 뭔가 가볍게 만든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물론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상당히 투자를 하고 했는데 당장은 이게 어렵다라는 판단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게 아닌가. 뭐 이거는 저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영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VR, AR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디바이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누군가는 이거를 스마트폰 다음에 그런 기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런 안경 형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뭔가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게 3D 인터넷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게 뭔가 몰입도를 높이는 그런 예상들 때문에 메타버스가 곽강을 받고 있는 거겠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사업에 관련된 뉴스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거는 많은 분들의 관심 사항이라서 저도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어느 사업자들이 과연 헤게모니를 쥐고 이 사업을 전개해 갈 건가라는 거는 뭐 굉장히 우리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라서 흥미진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